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수입니다. 오늘은 영화, 만화, 그리고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중심도시죠. 부천시를 찾아왔습니다. 부천시를 지역으로 둔 두 분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야외에 나왔습니다. 좋죠?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류 의원님. 너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사 출신 유재구 의원입니다. 메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저희 경기도 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환영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문화특별시 김종석 도의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부천시 한옥마을, 한옥체험마을에 왔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역시 딱 아시는군요. 복장을. 예, 잘 어울리시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한옥마을 나오셔서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짬내서 커피 마시러 차 마시러 나오기 힘드시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너무 바쁘시니까. 김 의원님 어떠세요? 예, 가까운 데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 편히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양력을 보니까요. 두 분이 동갑이시더라고요. 유재구 의원님이 54년생, 김수희 66년생. 공교롭게도 저도 띠동갑입니다. 12. 다들 말띠 삼총사가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돋보기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님, 부천시에서 4선 시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8대 9대 도의원으로 이제 맹활약 중에 계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요?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첫 번째인데 제가 선배님을 이제 도와서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선배님의 권유로 다음에는 반드시 좀 네가 출마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당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권력과 부에 치여서 어려운 사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상실돼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 그런 분들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로부터 4년 후에 출마를 했는데 행운으로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넘었나요? 넘을 수도 있군요. 전체적으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와, 어쩐지 약간 좀 풍기는 게 카메라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난 8대 의회 때 또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 젊은 날에 이제 월간 말지라는 잡지사하고요. 당대입평에서 조세희 이 선생님하고 같이 편집장으로 또 있다가. 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국회 보좌관으로 가게 돼서요. 국회에서 한 7년 정도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제가 또 그동안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또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뜻을 세워보자라고 해서 도의회에 입성하게 운 좋게 입성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이 남다르세요. 전대엽 60남북 학생회담 대표, 개간 당대 비평 편집장.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는 사람. 그런 남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 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의정 활동하신 지 5년의 시간이 지금 두 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경기도 의정하면서 내가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자랑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특히 소외계층 그분들께 복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장애인들 그리고 노약자 소외된 분들이 자기들 권리를 좀 찾고 그분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애를 썼다. 이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신 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곳에서 언제나 류지구가 달려간다. 네, 이 세상을 다 막 따뜻하게 녹이셔버립니다. 그러시군요. 그래 또 5년 동안 하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참 서운하고 좀 부족했고 좀 아쉽다 이런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사실 9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 환경에 밀려서 많이 외지로 나가고 없죠. 이런 연유로 사실은 아무리 고용 창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환경을 어떻게든 지원하고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고용 창출을 늘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쪽 분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실하게 사실 그렇게 잘 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지 부분이 공평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실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대부분 다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어야 또 채워나가는 또 보람도 있죠. 오늘 김정석 의원님 그래도 5년 동안 정말 잘했다. 잘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좀 주구정 활동하면서 좀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뉴타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이것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매몰 비용을 좀 70%까지 시와 도가 지원을 해줘서 이걸 좀 그 경기도에서 매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좀 만들어내서 나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과거 경기도 신청사 이전과 관련돼서요, 그 집행부가 4,3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액을 거의 빚내가지고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그거를 좀 그런 방식이 아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다소 갖더라도 좀 예산을 준비해서 네. 가는 방향으로 하게 관련 조례, 기금 조례를 최근에 만들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좀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 듭니다. 그런 게 또 우리 의원님들의 움직임이셨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아쉬운 거 한번 짚고 넘어가봐요. 이번 메르스 대처하신다서 보셨겠지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지방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약하고 그에 따른 권한이 그 좀 축소돼 있으면서 네. 좀 더 주민 삶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애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지방자치가 지금 20년 훌쩍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확실한 자립 이게 좀 부족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망설임 없이 3초 안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 있으시면 그냥 이 음료수 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아, 두 번째 질문. 나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 그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과의 약속과 도민과의 약속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아, 의정 활동 하시다 보면 바쁘시잖아요. 가족이 좀 소원해질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아무래도 같이 희생해주고 공공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마음들을 해주기 때문에 또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 막 못 지킬 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예, 서운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의원님께서는요? 예. 의정 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마음에 남고 걸리는 게 아마 가족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요?
가족들이 정말 이해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미안한 것도 가족들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부족이라고 하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참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거 어떻게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돈. 아니까. 예. 아유, 그만큼 또 우리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거죠. 또 두 번째 질문에서 초심 그대로 의정활동 하고 있다. 두 분이 씩씩하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오래 하셨으니까 초심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늘 이렇게 스스로 다잡으세요? 이제 아침에 기상 시간이 4시 반입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를 듣고 딱 기상하면 첫 번째 기도하는 마음이 제가 초심으로 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제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시작할 때 주민들에게 간곡히 나를 선택해 주시면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를 보냈는지 된 걸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매일 반복하면 아무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4시 반에 일어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도 게을러가지고. 예, 그래도 늘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예. 제가 볼 때 제 마음 먹기에 따라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부터 4시 반은 어려워도 한 6시에 일어나면서 초심을 한번, 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다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격결의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유재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 유재구님은 사실 20년을 한결같이 아침 7시부터 막 애들 교통 정리를 하십니다. 그게 2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하시다시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초심을 잃지 않는 건데요. 대답해놓고 나니까 저는 아무래도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녹색 어머니 회 가셔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김정석 의원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작은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도민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크나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후배 의원들이 자랑스러운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쑥스럽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봤는데, 이건 하기 애매한 친구.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상임 이야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재구 의원님께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중책이신데요. 올 한 해가 이제 벌써 절반이 흘렀지 않습니까? 올해 상임위 현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남은 과제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예결은 이제 거의 종료돼 가니까요. 그런데 예산 결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야 협의로 많은 것들을 이제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부 이사를 이제 야당이 추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예산을 많이 반영하자라고 하는 이제 합의가 사전에 이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그건 과거에 사실 도에서 시행해왔던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로 모아서 이름만 협치라고 하는 말로 지금 하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내실이 많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경기도가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 지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말 많은 의구심이 남습니다. 지금도 소외된 북부권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는 것도 좀 따져보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 추천기관이 혹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만들어지고 그 방만한 그런 재정의나 그런 이제 조직 문제에 대해서 메스를 대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의회가 개선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장님답게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컸습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여기도 숙제 많죠? 예, 많죠. 지금 건설교통위원회는 과거에 비해서 약 10분의 1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내 SOC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막 10년, 15년 만에 지방도가 완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좀 완공 위주로 가서 도민 편의들을 도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도 상임위 안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네. 그나마 있는 예산들이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류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바른자치연구회. 어떻게 보면 참 류 의원님하고 참 어울리는 그런 위원회 같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회인지요? 지방자치가 이름하에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내시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모순들을 가능한 바른자치가 연구를 통해서 바른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들이 그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이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동수단을 좀 제대로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광역 관제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통제를 하나로 묶어내보자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지금 과실적인 성과를 얻고 있고요. 읍면동이 그 자치활동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구를 통해서 주민자치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만들어내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바른 자치 연구회네요. 그렇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예. 이런 거 해보자. 또 이렇게 효과까지 또 보고 있으니까. 또 그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말에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선출되셨습니다. 안전사회건설 특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근년에 이르러서 대형 안전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죠. 뭐 근본적인 대책들을 도 단위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권리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에 맞게 각각의 분야들을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 동료 의원, 정교관 의원님들과 함께 안전사회 건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뭐 메르스 있고 포함을 해서 안전과 위협적인 활동이 될 때는 오히려 좀 거기에 총력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뭐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사고 하도 연달하게 나서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해서 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기 관리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 또 사건이 나 봐야 또 이렇게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또 사건이 안 나면은 쓸모없는 부서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참 이게 참 어떻게 될지요. 아예 등장을 안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이 안 하는 그날 날이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구 얘기로 한번 시선을 돌아볼까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부천시를 위해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뭐 현안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류 의원님? 네. 부천시는 이게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베드타운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식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사실은 생활환경에 충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산시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천의 대장동이라고 하는 공항 인접해 있는 그런 지금 절대농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용 창출을 늘리는 그런 이제 산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과 원도심인데 무엇보다 원도시면은 사실 주차 환경이 가장 나쁘죠. 이 주차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확보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현안 사항이고 사실 이제 부도심권의 교육 말입니다. 교육 환경이 워낙 사실 열악하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30년을 넘었고 이런 소설 속에서 시설 속에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빨리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말하자면 국가를 짊어지는 동량으로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말하자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기 양질 교육을 받고 그들의 소질을 빨리 개발해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어디 지역에 사는 것만큼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부천에서 20년 이상 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부천에 대해서 박사님이 되셨어요. 어디가 문제고 해결할 게 그냥 하시네요. 예, 툭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같아요. 김 의원님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부천은 안양, 광명, 수도권 이성 도시로서 좀 일찍 조성이 돼서 도시 나이로 보면은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도시라든가 막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말은 그만큼 도시계획 자체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런데 서울하고는 가까워서 땅값이나 이런 것은 아주 비쌉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땅값 비싸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에 가까우면서 베드타운화 되면서 구도심 지역은 훨씬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시 재생 정책이 좀 제대로 확고하게 쓸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이 부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속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의정 활동 펼쳐나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도민들에게 나는 어떤 도의원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으신지 의원님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별명이 마당발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사실은 이걸 마치더라도 언제든지 그 유재구가 의원이 된 뒤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당발 유재구 의원님.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요? 네, 저는 사람이 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까지가 좀 시스템으로 정착돼 있어야만이 도민들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즉자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만 대응되고 그때 모면하면 또 그냥 넘어가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좀 고치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맞대고 머리와 지혜를 모아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선진국으로 가는데 좀 그 노력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김종석이 되고 싶다? 저는 뭐 거기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같이 도민들과 함께 하는 도의원이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의 미랄. 미랄 김종석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인터뷰 한번 마칠까 합니다. 네.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메르스 정국이 그러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도민 여러분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메르스 정국을 빨리 잡고 다시 재도약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총장선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하나하나 노력해 간다면 우리 다음에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나가는데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또 특히 또 부천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쳐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 대한 박사님이시잖아요. 또 부천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은 편안해지십니다. 또 바쁘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할까요?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